안녕하세요. 마인드 강사 김영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행복을 볼 수 있는 눈에 대해서 강연을 하겠습니다. 여긴 어디일까요? 네, 제주도에 있는 신비의 도로라고도 하고 도깨비 도로라고도 하는 곳입니다. 사진을 보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경사가 있는 오르막처럼 보이시지 않나요? 그러나 이 도로는 자동차에 시동을 켜지 않은 채 기어를 내리고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쭉 내려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리막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진인데 제가 볼 때는 자꾸 빙빙 도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시각적으로 눈에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은 본다고 하지만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눈만 이러한 현상들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평안할 때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한 생각이 없다가도 형편이라는 문제나 건강에 문제가 오게 될 때 눈에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처럼 마음에도 어려움이 느껴지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생각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행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행한 일들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행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쁨이 있지만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픔에 잠겨 살고 기쁨을 발견하고 나아가면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고통, 괴로움, 절망을 바라보는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면서 이 부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금신전선 상요 12. 정유재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이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충무공은 여기에 한 척을 더해서 단 13척의 배로 333척의 일본 수군을 맞아 대승을 거두는데요. 이것이 바로 명량대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어 하나를 바꿔볼까요? 지금 신에게는 겨우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단어 하나가 달라졌을 뿐인데 느낌은 정반대죠.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세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단어 하나만 바뀌어도, 즉 생각의 방향만 바뀌어도 부정이 긍정으로, 불행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걱정할 일이 생기면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우리 마음에는 배열을 시켜주는 배열사가 있어서 근심만 가지고 있으면 계속 어두운 쪽으로 배열이 되어지면서 근심만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근심을 희망으로 바꾸면 희망이 보여지게 되고 희망이 기쁨이 되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밝은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밝은 것만 보다 보면 어두움은 밀려나게 됩니다. 미국의 동기부여 전문가 노만 빈센트 빌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박사님에게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업가가 이 박사님에 찾아와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망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박사님은 상담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 저를 믿어주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박사님은 종이에 훌륭한 아내라고 썼습니다. 자식은 있습니까?
예, 저에게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박사님은 또 적었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3아이. 친구들은 있습니까? 예,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박사님은 좋은 친구들이라고 적고 또 물었습니다. 당신의 몸은 건강합니까? 사학가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몸은 건강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박사님은 건강한 몸이라고 적으시고 제일 위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당신이 아직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이라고 적었을 때 그 사학가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는데 박사님과 상담을 하고 적힌 문구를 봤을 때 소리쳤습니다. 박사님,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는 아직까지 소중한 것이 많이 있었네요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건강이 안 좋아지고 무릎에 바늘상 연골이 파열이 심했습니다.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후에도 무릎의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마음이 절망 속에 잠겨 살았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내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있지. 자식은 있습니까? 사랑하는 딸도 있지. 당신을 위해주고 걱정해주는 동료는 있습니까? 직장 동료도 있고 친구도 있지. 그럼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당신은 직장은 있습니까? 좋은 직장이 있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일 위에다가 적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당신이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귀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편이 이야기했습니다. 수술 후 좋아졌는데도 지금은 안 아파도 다음에는 또 아플 거야 하고 생각하니 행복하던 마음이 사라지더라. 아프더라도 난 괜찮아져 하고 즐겁게 지내다 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하고 소중한 것이 참 많은데 내가 그걸 생각 못하고 살았다고 저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에는 짠 것도 있고 달콤한 것도 있고 새콤한 것도 있습니다. 달콤한 것이 먹고 싶으면 달콤한 걸 꺼내서 먹으면 되고 새콤한 것을 먹고 싶으면 냉장고에서 새콤한 것을 꺼내어 먹듯이 마음의 세계를 알게 되면 마음에서도 기쁘고 행복한 생각만 꺼내서면 됩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을 계속 꺼내서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슬픔이 찾아와도 슬픔을 만날 여유가 없게 됩니다. 슬픔은 오래 기다리다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에게 슬픔이 찾아왔었는지도 모르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